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한미 공조인데 대체로 한 네 가지 정도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정세와 남북 관계 현황을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미국 및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 우리 언론에서 다 보도된 거를 다 보시겠습니다만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층이 전격 방문을 해서 한동안 또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다가 다시 남북 간의 삐라 살포 문제라든지 2차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내부 정세는 최근 3대 세습 그 과정이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정권의 그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단기적인 경제적 안정성 확보에는 일단 성공한 듯이 보이는데, 그리고 최근 김정은이 그 군 지도부에 대한 잦은 인사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김정은이 자기 스타일로 정권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성택 처형 이후에 지금 일단 그 수면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 긴장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정성은 장기적으로 미지수인데 그 이유는 북한의 그 경제적 안정성이 공식적인 그 계획 부분의 성장보다는 비공식적 시장, 다시 말해서 이 그 민간의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데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 시장, 소위 장마당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장마당이 거의 그 일반화된 그런 현상이고, 근데 장마당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북한의 공식 경제 부분은 그 장마당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김정일 그 말기에 장마당에서 그 부를 축적한 소위 돈주들의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화폐 개혁을 단행해서 이 북한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는 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은 나름대로 이제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한편 중국 및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ups and downs 계속 그 반복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남북 채널 단절이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큰 변화가 없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한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강압 조치를 취하고 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시 강경 그리고 맞대응을 통해 가지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책임을 남쪽에 돌리는 이런 구태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같은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 그 국방정책실장하고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그 책임 참사 그 전격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서 일말의 기대를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은 삐라 살포 문제, 그다음에 아시아 게임 이후에 그 서해와 비무장지대의 서로 총격전 등으로 다시 한번 이 남북 관계의 전망을 그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바로 신뢰 외교, 그 신뢰 프로세스 정책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그 대외 정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신뢰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폴리틱이라는 그 표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신뢰라는 건 이런 것이죠. 그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신뢰, 그리고 한국과 동북아 국가들 간의 신뢰, 그리고 한국과 국제와 신뢰 모두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one more announce.
Korean and English translation all will be broadcast on channel 1 in your receiver. So please set it at channel 1. 특히 이제 남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고, 그다음에 동북아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다음 패널에서 논의될 소위 그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입니다. 그 외에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이 소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그다음에 중견국 외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뢰 프로세스가 제기된 배경은 이미 기조 연설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의 꿈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드레스덴 구상에서 소위 3대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그 공생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소위 흡수 통일 논리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서서 지금 현재로는 이 신뢰 프로세스가 추진되기에 매우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구조적 여건이라 하면 일단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북한의 호응이 전혀 없다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주요국들이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여러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척이 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한다면 이제야말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2.0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추진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대북 정책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핵 문제에 관한 지금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새로운 정책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 북핵 정책은 소위 3 NO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o more bomb, no better bomb, and no export. 중국도 비슷합니다. No war, no instability, no nuke. 중국어로는 부전, 분란, 무핵. 이게 이제 한반도 정책의 핵심을 할 수 있겠는데, 최근 북경 그 APEC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비핵화는라는 그 원론적인 원칙을 재확인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시 그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역시 이제 한미 양국이 육자회담 재개 조건을 그 주변국과 협의해서 조속히 그 회담 재개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집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협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은 과거 그 방코 델타 아시아 경우에서 보듯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대북 금융 제재 방안, 이것 또한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현명대 이사님 그 기조 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커미션 오브 인콰이리 보고서가 나와서 거기에서 김정은의 국제 형사재판소 제소 문제가 나오자 북한도 지금 적극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금융제재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핵 문제 다룰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협의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제사회는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가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고립된 섬처럼 국제사회가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더불어 국제사회, 미국이 모두 협력해서
일단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그 멀티레터럴 인게이지먼트를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다국적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북아의 재해 재난 안전망을 구축한다든지, 또 원자력 안전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또 공중 보건을 위한 앞에서 나온 그 모자 보건 사업 같은 공중 보건 사업도 있고, 또 사이버 안보라든지 환경 문제, 이러한 시범 사업들을 조속히 출범시켜서 북한을 인게이지하는 이런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상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 통일이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제사회가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핵 통일이야말로 이 한반도 분단에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남북한 간 체제 이주라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또 사회 경제적 몰락,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통일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 국제사회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 통일 한국이 지역의 안보 위협이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이 통일의 그 이익이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국제사회를 위한 것이다 하는 인식을 다시 한번 공유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